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먼저 다 처리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간단하게 좀 힌트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글쓰기 게시물 작성할 때니까 글쓰기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로그인은 해야겠죠? 자, 글쓰기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제목과 내용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테이블이니까 그냥 TRTD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추가해서 여기에 게시판 종류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달아놓고, 아니면 뭐 게시판 이렇게만 달아놓고, 공지사항 하나, 자유 하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셀렉트나 라디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본인들 편한 걸로 쓰시면 되는데, 셀렉트 같은 경우는 이런 셀렉트 박스가 하나 있고요, 화살표가 있고, 얘를 누르면 밑으로 이렇게 드랍다운 하는, 여기에 공지사항, 자유 이런 게 들어오면 돼요. 이게 지금 어떤 형태인지는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 같은 데 하나만 들어가 봐도 사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서. 하나의 글쓰 광고 아닙니다. 자,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셀렉트예요. JSP 태그 중에 셀렉트로 쓸 수 있는, 이렇게 누르면 밑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셀렉트고요. 라디오는 뭐가 있을까? 라디오는 예시가 당장 생각나는 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있다. 라디오 버튼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셀렉트 태그가 아예 따로 있는 거고요. 이 라디오는 인풋 중에 타입이 라디오인 거예요. 이름이 라디오인 이유는 버튼이 동그래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이 돼요. 이게 라디오 버튼입니다. 여러분들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뭐 정답 체크할 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라디오 버튼이에요. 그래서 인풋 타입 라디오라고 하면은 동그란 버튼이 하나 생길 거고요. 이 버튼에 밸류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뒤에 오는 이런 텍스트, 우리가 이 동그라미가 뭘 뜻하는지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텍스트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용법을 약간 간단하게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서 이 기능들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 여기서 셀렉트가 됐든 라디오가 됐든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글쓰기 할 때 얘를 누르거나 자유를 누르거나 어쨌든 눌러요. 그리고 글을 써요. 그러면 그 해당 보드 아이디를 가지고 게시물이 작성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티클 라이트를 할 때 애초에 이 쿼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기에 내용 하나가 추가가 돼야겠죠. 자, 이 개념적인 부분들과 흐름은 다 짚어드렸으니까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생소했죠? 이 셀렉트랑 라디오 우리 써본 적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은 아니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갔을 때 여기에 뭔가 추가돼야 돼요. 그러면 일단 어딜 가서 우리가 얘를 추가해야 돼요? 그쵸, write.jsp. 지금 현재 write.jsp니까 write.jsp. 이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나머지 애들. 자, 여기에 와서 이 제목 위에 하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TRTD 하나 복사해서 올리면 돼요. 그럼 이 위에 하나 당장 더 만들어질 거니까. 대신에 이 이름과 이 인풋 이것만 좀 수정해주면 되겠죠? 얘는 그냥 게시판 종류? 게시판? 종류 이거야 뭐 바뀌려. 바뀌었다. 종류? 그냥 게시판이 좀 더 깔끔해 보이네요. 내려가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입력받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게 바꿔줄 건데, 이런 거 일단 빼고요. 타입을 라디오로, 그리고 네임은 보드 아이디. 이래야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보드 아이디라는 에게먼스를 사용해서 값을 받아올 거니까. 플레이스홀더 같은 거 빼버리고요. 자, 이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버튼 나왔죠? 이게 라디오예요. 인풋 타입 라디오. 이런 버튼.
이거 흔히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던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선택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좀 적어 줄 거예요. 그 구조를 이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라벨이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열어서 얘를 감싸 줄 거예요. 이 라벨은 그냥 뭐 크게 의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내가 여기다가 지금 버튼 하나 띄워놨고 뒤에 메시지 붙일 거예요, 텍스트를. 근데 이게 하나다, 이렇게 묶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공지사항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근데 공지사항인데 이대로 선택해서 넘겨봤자 아무런 값도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 텍스트는 인풋에 영향을 주고 있는 텍스트가 전혀 아니죠. 얘는 실제로 밸류 세팅을 따로 해줘야 돼요. 밸류라고 하는 옵션을 꺼내서 여기에 공지사항은 지금 우리 보드 아이디가 몇 번이죠? 1번이죠. 그럼 1 넣어놓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걸 선택을 하고 글쓰기를 했을 때 이 버튼 누르면 홈에 있는 인풋들 다 날아가겠죠. 컨트롤러로 날아갈 때 이 두 액션에 있는 이 요청으로 넘어갈 거고, 여기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 이름 파라미터 세팅 될 거고, 그때 이 이름 변수의 값이 어떤 걸로 들어간다? 이 1이 들어간다. 우리가 밸류에 지정한 이 값이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이거 인풋 타입 히든 썼을 때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때도 밸류에 값을 세팅해주면 그 값이 넘어갔던 거죠.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는 밸류 2, 이름은 똑같아야겠죠? 그래야 이게 선택되면은 보드 아이디에 이게 세팅이 될 거고, 이게 선택되면은 보드 아이디에 2가 세팅이 될 거니까 여기서 네임은 같아야 돼요. 공지사항이 아니라 자유. 그럼 버튼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버튼들이 너무 붙어 있어서 좀 이상해요. 얘를 좀 띄워주도록 할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냥 활용하면 돼요. 뭐 하면 될까요? 자, 공백 같은 거 안 먹죠? 공백 대신 쓸 수 있는 거. MBSP. 이런 걸로도 처리돼요, 이거. 한 3칸, 4칸? 떨어졌잖아요. 그쵸? 이런 걸로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끼리도 버튼이랑 문자도 좀 많이 떨어졌네. 3개. 버튼이랑 문자도 조금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문자 앞에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인풋 태그 끝나고 여기까지가 버튼 모양을 만들어 줄 거니까 이 버튼 모양 끝나고 한 칸 공백 그리고 이 텍스트 붙이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냥 줄바꿈을 이렇게 했을 뿐인 거고. 그러면 약간 떨어지고, 얘를 고르나 얘를 고르나, 그쵸? 그리고 자, 이게 지금 사람들이 글쓰기를 딱 들어왔는데 지금 이 상태예요. 얘를 정상적으로 누르고 글을 써주면 참 고마울 텐데 얘를 깜빡하고 안 누른 다음에 글을 쓰면 우리가 이 기능을 만들어 놔도 에러가 날 거예요. 이거 한번 기능을 좀 만들어 놓고 한번 직접 볼까요? 지금 보드 아이디로 넘어가는 거 만들었으니까 usr article 컨트롤러 가서 to write 여기로 요청이 넘어오죠? 이때 변수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int 보드 id. 이래야 이 보드 아이디 이름으로 가져온 그 밸류 값이 이 변수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write article 할 때 이 값을 넘겨줘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글쓰기 쿼리가 날아갈 때 얘도 추가해줄 수 있는 거니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으로. 파라미터 추가. 얘도 넘겨주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추가. 얘도 받아왔으니까 XML 파일 가가지고 여기서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이래야 정상적으로 인설트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드 아이디가 낱널이었기 때문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아티클 라이트가 계속 오류가 났을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이게 추가가 되면 당장 해결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기능에서 눌렀어요. 공지사항을 누르고 입력을 합니다. 작성하면 잘 되죠. 유저 1, 내가 쓴 제목 내용 4번 글 잘 나왔어요. 가서 보면 잘 있죠. 공지사항을 고르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4번 글한테는 보드 아이디가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드 아이디 1 리스트를 가져오겠다 하니까 잘 나오는 거죠. 프리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 이걸 안 골라요. 씁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용자가 이런 화면을 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리를 해줄 건데 얘는 지금 보드 아이디의 밸류가 세팅이 안 된 상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무조건 하나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어 있게 하는 방식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로 넘어왔을 때 얘가 정상적인 값이 안 들어있으면 얘의 기본값을 정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좀 더 간단해요. 여기서 먼저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input 이 안에 속성에 check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checked를 쓰게 되면 애초에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돼요. 자, 근데 이거는 라디오에서만 좀 특별하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라디오는, 자, 이거 빼고 보여드릴게요. 이 라디오 버튼은요, 둘 중에 하나를 안 고른 상태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선택이 가능한데 한 번이라도 뭘 누르잖아요? 그럼 얘를 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값이 빠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체크들을 넣어놓으면 기본적으로 얘가 선택된 상태로 그려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 공지사항 아닌데? 그럼 바꿔야죠. 만약에 실수로 얘를 안 바꿨다고 해도 그냥 공지사항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공지사항은 일반 유저가 고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좀 차차 좀 고쳐 나가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이렇게 고르는 방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놔도 이제 큰 문제 없이 기능 구현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라디오는 해봤으니까 잠깐 주석 걸어놓고 셀렉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셀렉트도 별거 없어요. 그냥 셀렉트 태그 하나 열어주고요. 여기서 아이디는 여러분들 지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항상 네임, 컨트롤러한테 요청이 이 인풋, 지금 얘는 인풋은 아니죠. 근데 얘도 어쨌든 밸류 세팅을 하면 폼이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요. 이런 친구가 컨트롤러로 넘어갔을 때 파라미터 세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네임 속성이다. 이것만 잘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드 아이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셀렉트한테는 옵션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라기보다는 그냥 속성,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에요. 옵션을 두 개 놓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당장 이 버튼이 하나가 생겼어요.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셀렉트,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주 접했을 법한 상태로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애초에 전체가 들어있고 여기 눌렀을 때 세부적으로 고를 수 있게 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지금 전체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 할 겁니다. 없는 게 나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지사항이 골라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디오랑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 옵션 밸류는 우리가 실제로 넘어가야 될 값을 세팅을 하는 자리, 얘는 똑같고요. 얘는 지금 여기서 한 밸류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셀렉트에 걸려있는 네임, 이 보드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이 옵션에 걸려있는 밸류가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옵션을 선택할 거니까. 이렇게 동작하는 애인데 여기에 이런 것들을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이거였나? disabled라고 하는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자동 완성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사실 이것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뭐냐면, 자, 전체는 아예 고를 수 없어요. 나오긴 하는데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애초에 공지사항이 나오고 있잖아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대로 안 먹었었을 텐데. 리콰 안 나오네. 리콰이얼드. 여기선 제대로 안 먹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거에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에 인풋에 이 required라는 속성이 들어갔다. 그러면 자, 제목 입력을 안 했죠. 이런 것도요. 지금 우리가 이 인풋에 작성 버튼 눌렀을 때 걸어놓은 게 딱히 없어요. 이거 컨트롤러 단에서 검증하고 돌려보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required를 빼버리면 여기서 넘어갔다가 컨트롤러가 검증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비슷하게 스크립트로도 처리를 해놨었고 JSP AIM 할 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얘는 이제 필수 입력이라는 거예요. 필수. 그러니까 입력하지 않으면 스크립트로 컨트롤러고 일단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검사를 한다. 여기서 먼저 검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태그 자체가 막아버린 거예요. 얘가 비어있으면 넘어갈 수 없어 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옛날에는 셀렉트 쪽에서도 사용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안에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속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내 상황에 맞게 잘 골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셀렉트를 쓸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놔도 셀렉트가 나올 거고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기본값이 내가 기본값으로 정하고 싶은 걸 그냥 위로 올리면 돼요. 그럼 자유가 먼저 나올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데이지 UI에 보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거 찾아다가 또 입혀놓으면 좀 더 이쁘게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걸로 쓸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얘를 쓸 거고 얘는 곧 조만간에 나올 거니까 그냥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다 했으니까 커밋 한번 할까요? 커밋 한번 하고 지금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이해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필요 없다. 그냥 사용법 위주로, 활용하는 방식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깊은 이해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기능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할 건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 컨트롤러에 달려있는 메서드마다 RQ 변수 만들어서 요청에 있는 RQ 객체 꺼내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리스트에서 이거 RQ 쓰려고 이거 추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1교시에서. 근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해보다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상태로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보세요. 저는 이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랑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이걸 다 지울 거예요. 그 파라미터 쪽에 메서드의 파라미터에 세팅되어 있던 그 서블릿 리퀘스트 걔네들을 싹 다 지워버릴 겁니다. 그리고 지우면서 당연히 이게 뭐라 하겠죠. 요청에서 꺼내오려고 쓰던 건데 요청이 없어졌잖아요. 얘도 지울 거예요. 그럼 이제 RQ 못 쓴다고 난리 날 거예요. 얘는 냅둘 겁니다. 일단 다 지울 거예요. 다. 너도 지우고 뭐야 이거. 너도 지우고 너도 지우고 너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그러니까 웬만한 컨트롤러들이 지금 이걸 다 하고 있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지워버릴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너무 막 저게 뭐야 하면서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여긴 다 했고 USR 멤버 컨트롤러 가볼게요. 여기도 있으니까 얘도 지울 겁니다. 얘도 지울 거고요. 그리고 얘는 없고 여기도 지울 겁니다. 얘도. 이거는 왜 이렇게 살려놨지?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지금 RQ 쓰고 있던 게 RQ가 없어져서 엄청나게 뭐라고 할 거예요. 자,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면요. 이거 뭐예요? 그냥 변수 만들었죠. 천역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한테 의존성 주입시킬 겁니다. 그럼 지금 RQ를 없어서 못 쓴다고 했던 것들은 해결이 돼요. 근데 당장 기능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이것만 달아갖고는 의존성이 제대로 주입이 안 될 거거든요. 일단 해놓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만들고 의존성 주입시키고 여기도 똑같이. 자,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임포트 정리도 한 번씩 해주시고 이것까지는 사실 별거 아니죠. 그냥 의존성 주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의존성이 제대로 주입이 안 될 거라서 사용에는 문제가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얘를 어떤 식으로 고칠 거냐면요. VO에 RQ를 찾아가서 얘한테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를 달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셔도 돼요. 자, 스코프라고 하는 걸 연 다음에 value 여기다가 request라고 넣어주고 프록시 모드 여기에 스코프 프록시 모드에서 타겟 클래스 이거는 지금 안 따라치셔도 돼요. 그냥 보시고 나서 제 거 기세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적용시키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옛날에 해봤죠. 이건 JSP AIM 할 때도 달아봤던 거예요. 그때 우리 서비스 태그로, 서비스 어노테이션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컴포넌트를 달았었어요. 뭐 레파지토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서비스 그리고 매퍼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으로 바꾸면서 컴포넌트가 다 사라졌었는데 일단 이 어노테이션이 있어야 얘는 의존성 주입이 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어노테이션은 진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얘는 이 객체가 필요한 시점에 이제 만들어지고 의존성 주입되고 관리가 될 거잖아요. 그걸 스프링이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의존성 주입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직접 new 멤버 서비스 이런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스프링이 알아서 이 객체를 만들어주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스프링, 이 컴포넌트가 달리면서 의존성 주입을 처리를 했으니까 이 객체를 스프링이 알아서 만들 거고요. 필요한 시점에. 그리고 그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알아서 스프링이 관리를 하다가 지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객체가 이제 의존성 주입 때문에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코프. 우리 옛날에 변수 생명주기 같은 거 공부할 때 변수의 스코프와 라이프 사이클 뭐 이런 식으로 검색 많이 해보셨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그 스코프랑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생명주기예요. 생명주기. 생명주기를 늘려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좀 많이 어려워지는데요. 스프링이 객체를 이제 만들어서 빈이라고 하는 걸로 관리를 해요. 근데 이게 필요할 때 만들어지고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지워지고 막 이렇게 알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걸 한번 만들어 놓고 다른 공간에서 뭐 다른 경우 때문에
얘를 가져다 써야 될 때 얘를 진짜로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가짜로 하나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줄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만들어진 객체가 좀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게 알아서 관리하게끔 설정해주는 방식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것만 좀 아시면 되는데, 얘가 타겟 클래스인데 만약에 이게 적용되는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다 그럼 여기 인터페이스 들어가면 돼요. 이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그냥 쓰는 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달아줄 거고요. 여기서 좀 변경을 좀 해줄 거예요. RQ 생성자 안에서 여기서 this REQ set attribute 여기다가 얘를 넣어줄게요. RQ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자는 호출이 되겠죠. 생성자는 실행이 돼요. 그때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까지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요청에다가 세팅한 거죠. 키는 RQ고 지금 이 this 얘는 뭘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this 점 여기도 썼죠 지금 심지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this 점? 근데 자기 자신 컨트롤하기 위해서 리모컨 누른 거죠. 근데 여기는 this만 쓰여있고 리모컨 안 눌렀네요? 그럼 this는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 리모컨 그 자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여기다 세팅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은 누구예요 지금? 지금 생성자가 호출된 시점이죠. 이때의 자기 자신 RQ 객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성자가 실행이 됐다라는 건 객체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내 안에 들어있는 뭐 변수나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리모컨을 누르는 건데, 누르는 거 없이 그냥 this만 쓴다? 그럼 자기 자신 그 자체. 우리가 객체 그림 그릴 때 this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얘가 this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모컨을 그대로 여기다가 세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 안 찍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리퀘스트에 세팅을 해버린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리퀘스트에 세팅했으니까 우리 before action 여기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객체를 만들고 new RQ 한 다음에 요청에다가 세팅했던 이유, 그래야 다른 애들이 다 쓸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져요. 생성자에서 그냥 RQ에다가 REQ에다가 리퀘스트에다가 세팅을 해버렸으니까. 자, 대신에 이런 거는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보다는 다른 데부터 먼저 건드리고 리드 로그인 가볼게요. 여기도 이거 필요 없어요. 리퀘스트에서 꺼내오는 이거 안 쓸 거예요. 여기도 의존성 주입하면 돼요. 의존성 주입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으니까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 왜 여기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생성자 주입이죠? 이러면 끝나요. 여기 안에서 RQ 쓸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 RQ 만들었고, 자, 이렇게만 해도 일단은 이제 RQ 객체가 그 스프링이 알아서 만들어주고요. 그 스프링이 알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러나 이런 데에서 RQ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요청해서 꺼내오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만들어놓고 의존성 넣어버리면 얘는 객체가 연결이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상태까지만 했을 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자, 보이세요 지금? 저 로그아웃을 한 거거든요. 방금 했죠? 심지어 로그인을 이용하래요. 근데 얘 어떻게 됐어요? 아직 로그아웃이죠. 얘가 왜 그런 거냐면요.
before action interceptor라고 하는 거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얘가 먼저 요청을 뺏어온 다음에 자기가 처리할 거 있으면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겨버리죠. 지금 before action이 먼저 일을 해서 RQ 객체를 만들었었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MVC 쪽에서 가보면은 myWeb MVC 여기서 가보면 before action이 먼저 모든 요청에 대한 거, 리소스 제외 모든 요청에 대한 걸 빨아와서 얘가 일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한테 넘기죠. 그리고 얘가 이런 요청 드릴 때 로그인 했어 안 했어 이런 거 체크를 할 거예요. 그 기능까지는 지금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얘가 실행되는 시점이 before action이 처음에 실행되는 시점이 이 main.jsp가 그려지는 시점보다 뒤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래 하고 있던 일을 안 해요. 그쵸?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얘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의존성을 주입했고 그 의존성으로 인해서 스프링이 알아서 만들고 관리하는 이 상태가 되면요. 이 RQ 객체라는 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사용되는 시점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 페이지를 그릴 때 RQ가 쓰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 헤드 지금 저 로그아웃이 안 변하는 이유는 얘가 안 먹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용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지금 이 스프링이 판단할 때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JSP를 그리려고 이제 메인 페이지를 우리가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청을 딱 보내요. 그럼 이 요청 누가 받아요? 홈 컨트롤러에 있는 얘가 받죠. 얘가 받기 전에 여기서 비포가 한번 보겠죠. 봤는데 하는 일을 안 했네요. 일할 게 없네요. 그럼 넘어가요. 누구한테 넘어가요? 리드 로그인 넘어갔어요. 근데 얘가 걸러내는 것 중에 지금 요청 없죠. 이런 요청 걸러낼 거 없잖아요. 홈 메인 걸린 거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러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봤는데 리다이렉트라서 얘를 봤는데 그 어디에도 RQ를 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인 페이지를 그리는 과정까지 요청이 넘어올 때 한 번도 RQ 객체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head.jsp는 만들지도 못한 객체를 갖다 쓰려고 하니까 얘가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이 되는 시점에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 그 사용은 백단이에요. 백단. 컨트롤러, 서비스 이런 쪽에서. 사용된 적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얘가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얘가 그려지는 시점에 한 번이라도 RQ가 사용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미 만들어질 거고 그 의존성을 뭐 얘도 받고 뭐 컨트롤러들도 다 받아서 문제없이 쓸 수 있게 될 거니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번만 사용됐다는 얘기는 한 번이라도 사용이 되면 RQ 객체가 만들어지죠. RQ 객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얘가 실행됐다라는 거예요. 얘가 실행이 돼야 요청의 세팅이 될 거잖아요. 생성자. 그래서 우리가 이 before action interceptor 안에다가 RQ 객체 안에 있는 거를 그냥 한번 실행만 시켜줄 거예요. 객체를 직접 만들 필요는 없고요.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만 바꿔주면 되죠? 그럼 똑같이 생성자로 의존성 주입한 거예요, 얘도. 이거 의존성 주입한 이유는 여기서 쓰려고 RQ 하나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요 정도로 하죠. 입니다. 이런 거. 자, 이런 메서드 없죠?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넣어놓을 거예요. 넣어놓을 필요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before action interceptor, 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청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판단할 애잖아요. 모든 요청에 대한 걸 얘가 먼저 빨아들여 와서 얘가 가장 먼저 뭔가를 할 애인데 그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메서드 하나 실행시키죠. 그럼 이 RQ 객체가 사용이 됐네요. 그럼 스프링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객체 사용이 되네? 그럼 만들어서 줘야 돼.
그럼 이때 얘가 실행되려고 할 때 객체를 만들어서 의존성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객체가 만들어졌다? 그럼 RQ, 생성자,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이때 리퀘스트에 세팅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JSP에서 RQ에 있는 로그인 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어노테이션이 붙고 이런 거는 잘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흐름만, 시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 중요했던 건 RQ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상태. 제가 아까 홈에서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렸던 그 흐름,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메인 페이지를 그리기 위해 head.jsp가 인클루드 될 건데, 그 시점에는 한 번도 RQ 객체가 백단에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못해서, RQ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요청의 세팅도 당연히 안 됐을 거니까,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있었다가 before action interceptor가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메서드지만 얘를 그냥 한번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스프링은 저기서 지금 RQ 쓰고 있네? 객체 만들어서 넘겨줘야지 를 판단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before action interceptor, 얘가 가장 먼저 판단하는데 여기서 RQ 객체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 뒤에 리드 로그인 받는데, 리드 로그인으로 넘어갔는데 홈 메인에서는 걸러지는 거 없죠? 그럼 그대로 여기로 넘어오겠죠? 넘어와서 봤더니 홈 메인이 그려져요. 아까랑 똑같은 상태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head.jsp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요청에 세팅이 된 상태니까. 이 흐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은 본인 거에 적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전에 쓰던 방식대로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적용하셔도 돼요. 근데 적용하면 뭐가 좋은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메서드가 더 많이 늘어나요. 근데 거기서 RQ 써야 된대요. 그럼 메서드 만들 때마다 그 리퀘스트 RQ도 넣어줘야 되고 get attribute도 넣어줘야 되고, 이게 그리고 심지어 메서드마다 거의 다 쓰니까 엄청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거 줄여준 거예요. 그걸 줄일 때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구조를 활용해서 처리를 한 거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지금 이 RQ에 스코프라고 하는 이게 걸렸어요. 얘는 이제 이 객체의 생명 주기를 좀 강제로 늘려놓는다라고 느낌을 받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얘를 남발하면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져요. 왜냐면 이 객체가 죽어야 될 때 안 죽으니까. 이 스코프가 남발되어 있다. 그러니까 객체를 우리가 필요할 때 만들어서 쓰고 필요 없을 때 죽이고 하는 과정을 스프링이 알아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는데, 그걸 어거지로 좀 생명 연장을 시켜놓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드를 짜고 쓰다가 여기서 객체가 사용이 안 돼야 되는데 사용이 됐어요. 그럼 이게 왜 사용이 됐지? 이게 왜 되지? 이러면 역으로 찾아가서 이런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죽어야 될 타이밍에 죽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게 남발되어 있다? 그럼 객체들이 생명 주기가 꼬여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상당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너무 편해진다, 지금같이 이제 반복되는 구문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너무 좋아진다 할 때는 뭐 가끔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남발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 내용은 커밋을 하나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컨트롤러에서 RQ 쓸 때는 그냥 이런 거 따로 신경 쓸 거 없이 RQ 그냥 쓰면 돼요.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로그인도 잘 되고요. 글쓰기도 자유에다 글 썼다, 문제가 전혀 없고요. 다 문제가 없는 상태죠? 수정 같은 것도 잘 되고요. RQ를 쓰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커밋을 할게요. 이 정도로만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DI는 의존성 주입이란 얘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안 했다, 안 따라 했다 라고 하면은 네, 메서드 안에서 알큐 쓸 때 기존의 방식대로만 쓰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딱히 없어요.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흐름만.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해서 실무 나가셨을 때 이게 사용된 걸 볼 수도 있고요.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무조건 좋은 거니까 무조건 써야지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올라갔고요. 왜 이렇게 인터넷들이 느려졌죠, 요즘에? 제자리가 유독 그런 것 같네요. 일단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네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